40쪽 사람 유전. 40쪽 사람의 유전자. 일단 결론을 이야기하면 첫 번째, 일단 사람 유전은 완두하고 좀 다르단다. 완두가 유전 재료로 장점이 있었지. 뭐? 어떤 거? 일단 세대가 짧아. 세대가 짧으니까 연구하기 좋겠지. 또 자손수가 많아. 그럼 뭐가 좋은데? 통계 자료로 활용하기 딱 좋은 거야. 또 재배가 쉬워. 잘 안 죽어. 재배가 용이해. 또 오케이, 형질이 뚜렷해. 그래서 이게 노란색이야? 초록색이야? 헷갈리지 않아. 제일 좋은 거 뭐? 임의교배가 가능하다. 임의교배가 가능하다. 그런데 완두 재료하고 누구하고 다르다? 사람 유전 연구하고 다르다. 사람은 거의 반대로 생각하면 돼. 세대가 너무 길어. 자손수가 요즘 뭐 1명, 2명 이렇게 많지, 그지? 자손수가 좀 적어. 그래서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얼마 안 되니까 통계 자료를 못 써. 이랬나? 그러면 재배가 용이하다. 이거 말이 아예 안 되겠지? 맞지? 그리고 형질이 뚜렷할까? 아니라고. 머리카락이 곱슬머리 같은데 어떤 건 또 직모고. 이렇게 사람마다 또 다 다른 거나. 이랬나? 그래서 대립형질이 뚜렷하다란 말을 못 쓰는 거야. 그리고 제일 결정적으로 임의교배를 할 수 있나 없나? 없지. 니하고 애 놓으면 어떻게 태어날까? 못하잖아. 그치. 윤리적으로 안 되니까. 그거 안 되니까 그럼 잠깐만. 사람은 이 유전재료를 쓸 수 있는데 이 방법하고 완전 다른 거네. 그럼 이대로 못하겠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거니까 딴 방법 없을까? 있다고. 됐나? 그래서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이 있는데, 자, 내 책에 보니까 몇 가지가 나와 있어? 1. 뭐? 가계도 조사가. 2번에 쌍둥이 쌍생아 연구. 3. 통계 자료 조사. 4번에 염색체 또는 유전자 조사 연구. 자, 그럼 봐. 잠깐만. 가계도 조사. 두 번째, 가계도 조사. 두 번째, 쌍둥이. 혹시 너희들 쌍둥이라고? 1난성, 2난성 들어봤나? 그런 얘기. 그 다음에 통계 자료 이용을 해서. 또 나머지 하나는 염색체거나 아니면 유전자를 연구하는 방법이 있어. 자, 설명을 할게. 일단 너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제일 많이 써먹는 게 가계도 조사거든. 가계도 조사. 그러면 자, 이렇게 이야기할게. 가계도 하는 거는 이렇게 이야기한 거라. 할아버지가 계시고 할머니가 계셔. 지금 차이점 뭐예요? 이거 땡기면 이렇게 했어. 남자, 여자. 정말 다행이었어. 남자는 네모야. 여자는 동그라미였어. 그랬나? 남녀.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부부지. 그치? 부부는 옆으로 짝대기. 그리고 내려왔을 때, 고모가 있고, 우리 아빠가 있었는 거야. 그치? 그러면, 할아버지 있고, 할머니 있고, 아빠가 있고, 여기는 고모다. 맞지, 그치? 그러면 아빠랑 누구랑 결혼했어? 엄마랑 결혼을 했지. 그치? 엄마는 보니까 동생이 2명이나 있었어?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순서대로 쪼름이 듣는 거지. 그러면, 이 위에는 누가 있었을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렇게. 이랬지? 그러면 이분은 누구야? 이분은 엄마 여동생이지. 누구지? 이모. 이 사람은 외삼촌. 왜냐? 실제로 이거 몰라서 문제 못 푼 애가 있었거든. 식구가 안 많으면 그럴 수도 있잖아. 맞지? 고모, 삼촌 없는 애도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아빠, 엄마 사이에 그래 오빠가 있었고 남동생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이게 가계도 조사라는 거지. 이랬지? 어떤 애가 가계도 조사로 어떤 거 하냐면 야, 우리 아빠가 O형이거든? 근데 우리 엄마가 AB형이야. 이렇게 된 거지. 됐지? 그럼 혈액형 조사 같은 경우도 가계도 조사로 알아낼 수 있다는 거야. 됐지? 그러면 우리 오빠는 A형이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A형.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아니 혈액형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 내 혈액형은 자 A형 손 들어봐봐. B형, AB형, O형,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알고 있는 혈액형 4가지지. 맞지? 그 4가지인데 사실은 좀 달라. 얘는 AO인 거야. 지금 언제 AO라고 그래요? 야, 너 혈액형 뭐야? 라고 하면 표현형이라고 물으면 A형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AO는 뭔지 아나? 느낌에 내일 아까 중간 유전했지? 그치? 지금 조금 전에 AB형 이렇게 얘기했잖아. AB형은 왜 나냐면 A하고 B하고 세기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는 AB 있으면 AB로 표현된다. 근데 아빠가 준 O가 약한 거거든? 근데 아빠가 안 줄 수 없으니까 엄마는 A 줬고 아빠가 O 주면 얘는 AO형의 유전자형 이렇게 가지구나. 그래서 우리 오빠는 A형인데 A형 중에서 AO구나 이렇게 알아낼 수 있다고. 말 되겠나?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할 때 이제 가계도 조사인 거다. 가계도 조사. 그러면 가계도 조사는 되게 중요한 하나가 있어. 자, 부모. 자, 엄마도 아빠도 둘 다 외꺼풀이야. 외꺼풀이야? 외꺼풀 뭐? 쌍꺼풀 아닌 거. 됐지? 그러면 자식은 태어나도 10명이 태어나도 20명이 태어나도 모두 다 외꺼풀인 거야. 왜 그런지 알아? 외꺼풀이 열성이거든. 열성이거든. 그래서 쌍꺼풀이 우성이고 외꺼풀이 열성인 거야. 그래서 우성인 걸 라지 A 주고 열성인 걸 스몰 A 주고. 외꺼풀은 열성이라고 그랬지. 얘가 스몰 A, 스몰 A. 이거 어떻게 하냐고? 사실 얘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얘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야. 아빠랑 엄마랑 쌍꺼풀이고 쌍꺼풀인데 쌍꺼풀이고 외꺼풀이고. 이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부모의 형질이 같지. 맞지? 형질이 같은 부모 사이에 부모와 다른 형질의 딸이 태어나야 돼. 아들 안 돼. 아들 안 돼. 딸이 아빠 엄마랑 달라야 돼. 끝나? 그러면 무슨 상황이냐? 이 외꺼풀이 열성이란 거야. 왜 아들은 안 되는지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 이랬나? 그럼 이 딸 부모가 다르면 라제이를 아빠가 갖고 있었지만 아빠도 속으로 스몰 A를 갖고 있었다는 거지. 엄마도 라지 A로 표현은 됐지만 이게 더 셌으니까 스몰 A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이랬나? 자, 그럼 이럴 때 문제 나오는 거야. 오빠의 유전자형은 모른다. 모른다. 오빠는 라지 A, 라지 A거나 라지 A 스몰 A거나 모르긴 한다. 이랬습니까? 그럼 이럴 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만약에 내 동생이 한 명 태어났다면 동생이 쌍꺼풀일 확률은 일단 그럴 거 아니야. 야, 우리가 온 가족 다 쌍꺼풀인데 내만 없어. 내만 쌍수해야 되겠어.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럼 동생이 태어날 때 확률은 얼마일까? 동생이 쌍꺼풀이 태어날 확률. 이거 계산하는 게 유전 문제거든. 이건 어떻게 하냐? 자, 봐. 이렇게. 쌤 지금 요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부모와 다른 형질의 딸이야. 그럼 딸께 열성 순종이야. 열성 순종. 그러면 부모는 아빠, 엄마가 내하고 달랐다 그랬잖아. 맞지? 그럼 딸 거 보고 제일 먼저 부모님 거 라지 스몰 A 요거 두 번째 보고 다시 한번 라지 스몰 A, 라지 스몰 A, 부, 모 사이에서 원래 태어날 때는
라지 A, 라지 A,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지. 그치? 이걸 다시 적어서 해줘야 되는 거야. 얘가 그러면 쌍꺼풀을 지닐 확률은 얼마인가? 적어보니까 4분의 3이네. 이랬습니까? 그러면, 이거 문제인 거야. 문제. 이런 경우는 찾을 수가 없다. 왜? 우성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얘는 전혀 중요한 자료가 아니다. 무조건 부모와 다른 형질을 가지는 딸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딸께 열성이다, 우성이다? 열성이었다. 열성 순종. 그치? 그러면 딸 거 열성 순종으로 스몰 A 잡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빠 거 잡고 그때 자손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거 적고 됐습니까? 그럼 여동생이 쌍꺼풀 지닐 이 확률은 얼마인가? 4분의 3이다. 이렇게. 말 되겠나? 그러면 여기서 문제 하나 더 할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여동생이 쌍꺼풀 지닐 확률을 물었대. 그치.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자, 넷째가 태어난대. 넷째가 남동생이면서 외값 부릴 확률은 얼마인가? 이렇게 묻는 거라. 이게 독립이야. 우리가 봤을 때 아까 뭐 색깔, 뭐 키 이런 거 다 따로 하듯이. 얘가 그 남동생이 될 확률이 얼마고? 남자이면 여자잖아. 2분의 1. 그렇지. 그리고 외값풀은 여기 적어보고 4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넷째 동생이 남동생이면서 외값풀일 확률은 정답 얼마? 8분의 1 이렇게 한다고. 가능하겠나?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계도 조사를 하는 거야. 가계도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형제 자매 중에서 일부를 알려줘. 일부를 알려주고 부모 걸 찾아줘. 내가 부모 거 찾고 다시 그 밑에 다른 자녀의 거 묻는다. 잘 되겠나? 됐어. 그러면 자 4번 이렇게 이야기할게. 우리한테 봤을 때 가계도 조사가 있고 쌍둥이 연구가 있다 그랬지. 쌍둥이. 사실은 쌍생아는 쌍생아 또는 쌍둥이 얘들은 어떻게 되면 두 가지야. 일란성과 이란성. 일란성과 이란성일 때 이 란자가 뭔지 아나? 이 란자가 난자가 일란성. 난자 몇 개? 한 개. 그러면 난자 하나였으면 정자 몇 개 들어갈게? 당연히 하나 들어갔지? 맞지? 그러면 난자 하나에 정자 하나지. 그러면 난자 하나에 정자 하나니까 수정란이 한 개인 거야. 수정란이 하나가 됐는데 이게 수정란이 쪼개질 거거든. 우리가 세포가 많으니까. 세포 많도록 이렇게 쪼개지는 과정에서 잘못해서 확 쪼개진 거야. 두 사람으로. 이해되겠나? 오케이? 이렇게 되어서 완전히 유전자 구성이 일치한 애들이 일란성 쌍둥이야. 이랬나? 그러면 얘들 둘이는 어떻게? 유전자 구성이 일치한다. 이렇게. 그런데 이란성은 이번에 엄마한테서 나올 때 베라 난자 자체가 두 개가 나와버린 거지. 그러면 난자 하나에 정자 하나 들어가고 난자 하나에 또 다른 정자 하나 들어가고 그러면 난자 정자 들어갔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남자애 여자애 쌍둥이가 태어날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되겠나? 그러니까 남녀 쌍둥이 같은 경우는 아예 난자가 두 개였다는 거지. 예전에 학생 중에 하나가 저희들 일란성이게 이란성이게 묻는 거야. 근데 하나는 점이 있었고 하나는 없었거든. 설마 엄마가 점 뺐는데 하나만 빼고 하나는 안 뺐겠나 봤지. 여자인데 그래서 너는 이란성 같은 데 정말 닮았어. 완전 일치한데 그 점 빼놓고 다 같더라고. 근데 너가 이란성인데 가니까 맞대. 누가 아냐? 의사쌤이 알아. 의사쌤이 아는데 실제로 점은 유전이기 때문에 점 위치가 달랐다? 이란성 쌍둥이인 거야. 유전자 가졌고 발현됐고 안 됐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이란성 쌍둥이는 성별이 다를 수도 있고 유전자가 다를 수도 있대. 그러나 한 사람은 라제이 스모레이 될 수도 있고 한 사람은 라제이 라제이도 가능하다. 얘들은 둘이가 유전자 구성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랬지. 그럼 얘들의 차이는 뭐게? 이거 연구 왜 하게? 이거 연구 왜 하게? 사람 주도 연구, 쌍생아? 심심해서 하나? 아, 우리 그런 경우 있단 말이야. 야, 키는 도대체 유전일까, 환경일까, 이런 얘기.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일란성 쌍생아를 연구를 하고 이란성 쌍생아를 연구했을 때, 아, 유전에 의한 건지, 아니면 환경에 의한 건지, 어느 것이 영향이 더 큰지 연구할 때, 이렇게 하는 거라. 예를 들어서, 일란성인데, 아예 다른 환경을 키우는 거지. 하나는 되게 빈곤하게, 하나는 되게 부유하게, 온갖 교육을 다 받고 이렇게. 근데 지능 검사를 했더니 지능이 비슷한 거야. 아, 그러면 지능은 자란 환경하고 상관이 없다. 유전자구나. 이렇게. 됐지? 그래서 일란성인데 다른 환경 조건을 했더니 아, 차이가 크다. 그러면은 얘는 환경의 영향이 큰 거구나. 이렇게. 근데 굉장히 다른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비슷하더라. 그러니까 저번에 어떤 연구에 보다 보니까 뭐 하다가 쌍둥이인데 저거가 쌍둥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결국은 찾아냈어. 근데 쌍둥이인데 아예 다르게 살았는데 하나가 막 이민 가고 이렇게 해서. 근데 맞는데 거의 체형하고가 똑같아. 그건 뭐다? 아, 유전이다. 이런 식으로. 대체 그럼 얘들은 유전인 어떤 게 유전 영향인지 어떤 게 환경 영향이 더 큰지 그런 연구를 하는 거다. 말 되겠나? 오케이. 그래서 이란성 상승화 말고 일란성 상승화에서 일치율이 높다. 유전자 영향이 크다. 말 됐나? 그러면 아까 세 번째 통계조사 있었지. 그러니까 통계조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A형 많아, B형 많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혹시 너 육손이 들어봤나? 육손이 손가락이 6개인 거야. 손가락이 6개. 손가락 5개이가? 맞지? 육손이가 있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육손이가 우선이야. 우선. 우선인데 잘 없지. 그러니까 너 기억을 해야 돼. 우선이라고 무조건 수가 많은 건 아니야. 왜? 사람이니까 조절도 가능할 거거든. 맞지? 그리고 수술도 가능할 거고. 뭐 그런 식으로. 통계조사 쓰는 것도 있다. 됐지? 그리고 염색체 유전자 조사해서 알아내기도 한다. 됐지? 뭐 그 정도만 그냥 알아도 될 것 같다. 우리의 포커스는 가계도 조사야. 가계도 조사. 자, 4번에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할게. 아까 너희들 봤을 때 성, 염색체, 유전과 상, 염색체, 유전이란 말을 본 적 있지 않나? 맞지? 그럼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사람은 그치? 남자고 여자로 나눠지지. 남자는 이해는 44 더하기 XY. 여자는 이해는 44 더하기 XX. 무슨 얘기냐?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한 적 있다. 염색체가 책과 마찬가지고 유전자가 책 속에 적혀있는 글자나 마찬가지다. 됐지? 그러면 나라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아빠가 책을 23권 주고 우리 엄마가 책을 23권 주고 그래서 여자는 23개 받고 23개 받고 남자에서 23개, 정자에서 23개 이렇게 아빠한테 반틈, 엄마한테 반틈 M 받고 M 받아서 EN 상태의 여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자, 책 속에 적혀있는 글자 이게 유전자라고 유전 정보라고 유전 정보. 그러면 쌤 잠깐만요. 일본에서 그치 책 2권씩 남자 여자 다 똑같아. 근데 요거 딱 하나가 다르다는 거지. 딱 하나가. 이러겠나?
그럼 우리 아빠는 내한테 뭐 줬으니까? 성염색체 X. 상염색체 22개. 그래서 이게 항상 가지고 있는 상염색체. 이게 XY 성별 결정한 게 성염색체. 근데 이 염색체에는 유전자가 있다. 글자에 적혀 있듯이. 그랬죠? 그러면 우리 아빠가 줬는 X 염색체에 유전자가 있고, 우리 엄마가 줬는 X 염색체도 유전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형질이 발현될 거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게. 자, 바로 1번 상, 염색체, 유전.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염색체에 유전 정보가 있으니까 성별하고 관계 없이 유전사형, 이런 빈도가 나타나는 거다. 예를 들어서 그게 귓불이라든지, 귓불이 뭐야? 요거 밑에 볼록한 거. 그치? 얘들이 부착형이 있고, 그리고 부천연기처럼 볼록하게 분리형이 있거든. 부착형, 분리형, 이런 식으로. 이랬나? 그리고 우리가 보조개에 대해서도 보조개 들어가는 거 딤플 하지, 그지? 그래서 얘가 누가 우성이냐면 보조개가 있으면 우성, 보조개가 없으면 열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보조개가 있다. 귓불, 분리형이 우성이다. 이렇게. 혹시 혐알기라고 알아? 가능하나? 정아 되나? 되나? 안 되나? 혐알기. 자, 혐알기는 말 수 있는 사람이 우성이야. 선생님 지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큰애가 어릴 때, 우리 애들 봐주신다고 엄마 아빠가 와 계셨는데, 갑자기 얘가 그 Y책 막 오다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엄마, 사람 이상해. 혓바닥이 뭐 이래? 하고 온 거야. 난 그전까지 몰랐거든. 동생들은 양치시키면, 하고 막 도망가고 있는데 얘는 혐알인 걸 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지 책 보다가 해봤는가 봐. 엄마, 혓바닥 이상해. 이러고 왔는데. 어떡하지? 그때 우리 아빠, 엄마 다 할 수 있고, 동생들 다 할 수 있는 거 확인된 상황에서 우리 아들이 못하는지 몰랐어. 그랬는데, 아이고야, 갑자기 둘째를 딸로 바꿨네. 이렇게 있었는데, 다 혀를 말 수 있어. 다 혀를 말 수 있어. 혀 말 수 있는데, 얘만 혀를 못 마는 거야. 얘만 혀를 못해. 얘는 할 수 없고, 안 되고, 딴 사람들 다 혀 말기가 가능한 상황. 예스, 이 상황이라는 거지. 그럼 이 경우에도 어떻게? 아까 쌤 분명히 부모랑 다른 딸 그랬지? 그치? 딸이면 확실한데 아들이면 다른 검증 과정을 더 거쳐야 돼서 그래. 이렇게 보면 부모랑 다른 형질이지. 그치? 그럼 혀말기가 가능한 거, 혀말기가 불가능한 거. 부모에게 없는 게 나타났지. 약한 거라 숨어있던 거야. 이러겠나? 부모는 혀말기가 가능한데 불가능한 것도 갖고 있었어야 돼. 불가능한 것도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얘한테 동시에 준 거지. 그 혀말기 옛날에는 롤, 말 수 있다라고 해서 R로 하다가 요즘 그냥 A로 해라 이렇게 되긴 한데, 자, 만약에 혀말기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 상황을 딱 보면 얘는 혀말기가 불가능하더라. 어떻게? 롤, 말 수 있다, 불가능하다. 그럼 얘는 불가능한 거고 아빠랑 엄마랑은 혀말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스몰 R 줬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얘 건 알아도 이 동생들의 유전자를 알 수 있게 없게? 몰라. 확실한 거는 라지 R을 지녔다 하는 거밖에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얘가 라지 R을 지녔다 하는 거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고? 자식 낳아보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 자식을 몇 명 안 넣으면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어. 이러겠나? 그런 식으로 부모랑 다른 형질의 자녀 열성이다. 됐습니까? 열성이라는 확실하다. 그래서 혀말기가 불가능한 게 열성이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봤을 때 귓불, 보조개, 혀말기 이런 거 상염색체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상염색체에 있는 건 이렇게 적거든. 그러면 선생님 성염색체에 있는 건 어떻게 적어? 완전히 표기가 달라.
완전 표기가 다른데 그게 뭐냐면 자 지금 이렇게 적을게. 반성유전.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반성은 아니고 성 염색체에 유전자가 있어. 성 염색체에 의한 유전이 되는 게 사실은 두 가지거든. 반성유전, 한성유전. 근데 너희들한테는 주로 반성유전 알려줄 거라. 한성유전 잘 안 할 거라. 한성유전부터 쌤 설명 먼저 할게. 혹시 너 귀 속에 이렇게 머리카락처럼 나는 거 본 적 있어? 없나? 이게 이름이 귓속털 과다증이거든. 귓속털 과다증. 실제로 귀 속에도 머리카락이 숭숭숭 나. 근데 이거는 남자만 있어. 남자만. 여자는 아예 없어.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은. 왜 그랬냐? 여기 Y 염색체 유전자가 있거든. Y 염색체. Y 염색체의 유전 정보인 유전자가 있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Y 염색체에 있으면 아빠도 그 손자도 있을 거라는 거지. 이랬나? 그럼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했었을 때 고모 아빠 있었었고 밑에 아들이 딱 태어났다. 할아버지하고 아빠하고 그 밑에 아들하고 쭈루루 다 귓속털 과다증일 수 있다. 그치? 그래도 이렇게 남자들 대대로 됐다고 무조건 귓속털 과다증 한성은 아니다. 이러나 또 다른 조건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살짝이 그런 게 있구나 정도. 그러면 너희들한테 시험 문제는 주로 반성유전이 나와. 반성유전. 요 필기는 해래. 그리고는 한꺼번에 보여줘야 되니까 조금 지울게. 좀 지울게. 반성유전은 뭐냐면 반성유전은 일단 이렇게 이야기할게. 자, 대표적인 게 생맹. 따로 적겠습니다. 생맹. 생맹이라는 게 뭐냐면 운전 면허증 이런 거 딸 때 검사를 반드시 해. 온갖 색이 다 섞였어. 그런데 정상인 사람들은 구분이 가능한데 생맹인 사람들은 초록색과 빨간색이 막 섞이니까 제대로 구분을 못해. 그런 경우를 뭐라고 했냐 우리가? 정록 생맹. 초록색과 빨간색 막 섞이니까 제대로 구분하기 힘들더라. 이랬나? 우리 초록색 빨간색 막 섞였을 때 멀리서 보면 노란색으로 보인대. 얘네 색 합성 인물로. 근데 우리 같은 정상인들은 노란색 초록색 막 섞여도 숫자가 이렇게 구분돼. 그래서 그런 생명을 얘기할 건데 정록 생명은 남자가 여자보다 빈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생명이다라고 했을 때 남자일 확률이 훨씬 더 크다는 거야. 여자는 잘 안 걸려. 근데 그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쌤 좀 전에 생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정록 생명이래. 다른 생명도 있긴 한데 그러나 그러면 왜 남자한테서 많은가요? 라고 이야기하면 일단 정상 유전자를 쌤이 X라 적을 거야. 그리고 생명 유전자를 X-라 적을 거야. X-. 요거 볼 때 적을 때 신중하게 적어야 돼. 왜냐면 아니면 X하고 다시하고 포개져서 안 볼 수가 있거든. X-. 이랬나? 그럼 이렇게 되는데 너희들한테 봤을 때 정상보다 생명 유전자가 열성이야. 열성. 그러면 얘들아 자 봐봐. 남자는 성염색체로 XY가 되거나 X-Y가 되겠지. 그치? 근데 여자는 XX거나 XX-거나 X-X란 거야. 됐나? 우리는 항상 쓸 때 Y는 X보다 뒤에 써야 되는 게 원칙이야. XY 쓰거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무성을 먼저 쓰고 열성을 뒤에 쓰는 게 원칙이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때? XY는 정상이지. X-Y는 생명일 거야. 왜? 정상 유전자가 없거든.
생명일 거야. 여자는 XX면 정상. XX-도 정상이가 생명이가. 정상. 그렇지. 정상 유전자가 우성이니까. 정상으로 발현되겠지. 근데 X-X는 생명이겠지. 그러면 왜 남자가 많은지 알겠나? 남자는 X- 염색체를 하나만 지녀도 생명이야. 그런데 이 생명 유전자는 X 염색체에 있고 열성 유전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 몇 개를 지녀야? 2개를 지녀야 생명이다. 하나를 지닐 확률보다 2개를 지닐 확률은 작다 이가. 맞지?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남자가 생명 빈도가 높구나. 말 되겠나? 오케이? 그럼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할게. 가계도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서 보통 색깔 칠한 게 유전병이거든.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생명이라 치자. 이 사람이 생명이면 여자지. 이 사람 유전자가 어떻게 넣혀야 돼? X-X야. X-X 이렇게 나오면 분명히 시험 문제 다 써야 된다. 그치? 근데 쌤 지금 체크 덜 했는데 이 사람이 X-X라면 아빠는 반드시 생명이야. 왜 그렇게? 얘가 X-X가 되기 위해서는 아빠한테 X- 하나 받고 엄마도 X- 하나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한테도. 그러면 아빠한테도 X- 받고 엄마한테도 X- 받으니까 아빠는 반드시 생명. 근데 이 사람 아들 있지? 얘도 반드시 생명일걸? 이해됐지? 그치. 왜냐? 얘는 아빠한테 Y 받을 거야. 엄마한테 X- 받을 거거든. 그러니까 생명 유전자를 받았어. 정상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얘는 100% 생명이 맞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아까 남 됐다.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여자가 어느 가게도에서 생명이잖아. 그 밑에 아빠거나 밑에 아들이거나 둘 다 모두 생명이다. 이해됐나? 오케이? 그럼 만약에 남자가 생명이다. 남자가 생명. 그럼 이게 거꾸로 남자 생명이라면 유전자가 어떻게? X-Y지. 그치? X-Y인 거야. 그럼 그의 엄마는 X-를 지니고 있는 건 맞아. 맞지? 그리고 딸은 얘도 아빠인데 딸한테 X- 주겠지. 딸도 반드시 X- 지니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그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보인자 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보인자 이상이다. 지금 보인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할게. 생명 유전자 X-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정상인 거야. 자기 갖고는 있지만 정상인 거야. 이랬나? 이런 경우를 뭐라 한다고? 보인자. 그러니까 보인자는 여자밖에 없어. 남자는 불가능하다는 거지. 얘를 X-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정상이다. 얘는 보인자밖에 없다는 거지. 남자는 불가능하다. 가능하겠나? S. 자, 그럼 바레이 생명에 대해서는 쌤 아까 문제 적는 방법이 있다 그랬는데 사실 생명에 대해서 문제 풀 때는 일단 첫 번째 원칙이 있다. 모든 남자 걸 다 적어줄 수 있다. 모든 남자 걸. 그리고 두 번째 생명 여자 유전자를 적어야 된다.
생명 여자 유전자를 적는다. 이제 그래 놓고 나머지 얘기를 할 거거든. 나머지 얘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너 책에서 좀 하나 보여줄게. 책에서 자 뒤에 43쪽 내 혼자 볼까? 네모 동그라미 복잡한 거 아니고 43쪽이 제일 아래쪽에 선생님이 두 네모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여기만 색깔 칠할게. 생명 일부러 조금 줄였대. 이렇게 됐나? 그러면 일부러 조금 변형을 시켰는데 어떤 가계도이다. 어떤 가계도인데 생명에 대한 가계도이다. 생명에 대한 가계도고 그렇게 되면 생명을 뒷금 쳤다. 그럼 아빠는 어떻게? 남자 모두 다 적으라 그랬지. 그럼 얘는 생명이니까 X-Y를 적겠지. 첫째 아들은 XY를 적겠지. 생명 여자를 그 다음 적어라. 그럼 생명 여자니까 얘는 X-를 적었겠지. 맞지? X-X 적으면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건 이 생명 여자의 부모나 아니면 자녀 걸 갖다가 적어줘야 돼. 예, X-X 양쪽에 X-와야 되지. 그럼 이 사람은 정상이지? 정상이니까 X-가 확실하구나. 보인자구나. 확실하구나.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관건은 얘인 거야. 얘는 어떨까? 아빠가 X- 갖고 있지. 그치? 근데 딸이지. 100% 보인자 아니야? 맞지? 얘가 보인자인 거야. 보인자인 거야. 말 되겠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순서대로 생명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XY. 생명 말고 내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생명이면 색깔 구분 잘 못하는 거지. 맞지? 생명.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말이 있어. 미맹. 미맹은 만미. 그치? 미각신경. 들어봤지? 맛을 못 느껴. 전 그럼 어떻게 너무 불안? 아니, PTC 0.1%라고 하는 용액이 있어. 이거 되게 묽은 거. 이 용액을 딱 혀끝에 거름종이해서 찍어봤는데, 쓴맛을 느끼지 못하면 미맹이란대. 그게 문제 안 되겠지, 맞지? 난 이거 맛본다면 내가 미맹이 낫겠다 라는 생각을 한다. 쓴맛 못 느끼는데 야생에 사는 사람들 위험해. 어쨌든 그 미맹, PTC 용액, 특정한 용액에도 쓴맛 느끼지 못한다. 얘는 왜 조심해야 되냐? 상입니다. 상염색체 주자는 거야. 상염색체. 생명이 성염색체. 미맹은 그러면 테이스트, 맛보다 이렇게 될 거니까 아빠랑 엄마랑 오빠랑 딸이랑 이렇게 된 거지. 얘만 미맹이다. 이렇게 됐던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맛보다니까 T로 할 거야. T로. 정상, 대문자 T. 미맹, 맛 못 느끼는 거, 소문자 T. 됐나? 그러면 부모와 다른 형제의 딸, 요거 딱 체크해야 돼. 시험 문제 풀 때. 이랬나? 그리고 미맹, 스몰 t 적어줘야 돼. 그럼 아빠, 엄마가 하나씩 줘야 되겠지. 하나씩 줘야 되는데 아빠도 엄마도 분명히 정상이야. 대문자 T 있어야 돼. 그치? 그러면 묻는 거야. 동생이 태어날 때 미맹일 확률은? 이렇게 묻는다고. 그럼 어떻게 하냐고? 다시 적어야지. 라지 T, 스몰 T지. 우리 근데 이거 이미 안다. 이거 라지 T, 스몰 T, 라지 T, 스몰 T. 알고 있으니까 미맹일 확률 오케이 알겠어요. 4분의 1이거든요. 이걸 답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지. 이랬나?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게. 요 위에서 잠시 파생. 이 다음에 엄마가 동생을 임신을 했어. 이미 남동생이 안 돼. 남동생이 생명일 확률은 얼마일까?
남동생이라면 아빠가 무조건 Y를 줬을 거야. 그치? 아빠가 무조건 여기는 Y를 줬을 거니까 엄마한테서 뭐 받느냐에 따라 생명이냐 아니냐지. 그러니까 얼마? 2분의 1을 확률인 거야. 됐나? 이미 아빠한테 Y 받는 게 확실해. 그러면 남동생의 생명의 확률 얼마? 2분의 1. 가계도조사가 거의 유전 문제 절반 이상이야. 근데 이렇게 봤을 때 확률 이렇게 자 그럼 Q1 마지막 Q2 하나 더. 자 동생이 태어난 다섯째 동생이 태어난단다. 다섯째 동생이 태어났는데 동생이 생명인 아들. 생명인 아들일 확률이 얼마일까? 그러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라. 있나?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데 생명인 아들일 확률 이렇게 물었거든. 그럼 생명인 아들은 유전자가 어떻게 생겼어? 생명인 아들은 X-Y지. 그치, X-Y인 거야. 그러면 잠깐만 부모님 한번 봅시다 해서 여기서 태어날 수 있는 거 앞에 거 X, X-. 앞에 거 뒤에 거 X-, X-. 되나? 뒤에 거 앞에 거 XY. 뒤에 거 X-Y. 이렇게 됐지. 그치. 그러면 지금 다섯째 동생이 태어날 때 누군지 몰라. 아들인지 딸인지 아예 검사가 안 됐대. 그치. 그럼 생명인 아들은 4가지 경우 중에서 얘네. 그럼 얼마? 4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읽기를 잘해야 돼. 이미 아들인지 안다. 이러면 아들 중에서 찾아줘야 되고. 이게 시험 문제란다. 이게 시험 문제란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요거 다시 한번 쫙 복습하고 문제 풀기. 과제. 알겠지?